6.25 전쟁이 일어난 연도는 1번 1953년, 2번 1950년, 3번 1945년, 4번 1948년.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45년은 광복 연도이고 1953년은 휴전협정 체결 연도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쟁 중에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전세를 역전시켰던 중요한 해가 바로 1950년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은 1번 이승만, 2번 노태우, 3번 김대중, 4번 박정희.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1960년 4.19 혁명으로 하야할 때까지 재직했습니다. 박정희는 1963년부터, 김대중은 1998년부터, 노태우는 1988년부터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주석, 건국위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거쳐 대통령이 된 인물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6.25 전쟁 중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참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1번 1951년 1월, 2번 1950년 10월, 3번 1950년 9월, 4번 1950년 6월. 중국군은 1950년 10월 25일부터 한국 지역에 대규모로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이 북쪽으로 급속도로 후퇴하자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미국의 확산을 우려하여 약 30만 명이 중국군을 투입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쟁은 더욱 복잡해졌고 결국 현재의 휴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1972년 선포한 헌법체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이름은 1번 10월 체제, 2번 제3공화국, 3번 유신체제, 4번 세 번째 공화국.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유신체제는 대통령의 무제한 중임을 허용하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통령권을 대폭 강화한 헌법체제였습니다. 유신은 유일하신 신을 뜻하는 말로 강력한 지도자 중심의 국가 운영을 의미했습니다. 이 체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되면서 종말을 맞았습니다. 유신체제 17년간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강압적인 통제와 인권 침해가 심각했던 시대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총사령관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장군은 1번 롬멜, 2번 맥아더, 3번 아이젠하워, 4번 몽고메리. 더글러스 맥아더 미군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하고 지휘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선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고 몽고메리는 영국 장군, 롬멜은 독일 장군으로 모두 다른 전쟁의 인물들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감행되어 전쟁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습 상륙작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은 1번 마산 3.15 부정선거, 2번 여순 사건, 3번 대구 10월 사건, 4번 부산 대동생명 사건.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이 대규모 부정선거를 자행하자 이에 항의하는 마산 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이것이 4월 19일 서울로 확대되어 4.19 혁명으로 발전했습니다. 부산 대동생명 사건은 보험 사기 사건이고 여순 사건은 1948년의 군부 반란 사건으로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하야하고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인물은 1번 김영삼, 2번 박정희, 3번 노태우, 4번 전두환. 박정희 소장이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1979년 별세할 때까지 1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전두환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정권을 잡았고 김영삼과 노태우는 각각 1993년, 1988년부터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5.16 군사정변은 제2공화국의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났으며 이후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독재를 강화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주요 계기가 된 사건은 1번 김영삼의 삼저 정책, 2번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3번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 4번 올림픽 개최. (1987년 1월)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사실이 은폐되다가 언론에 폭로되자 이에 격분한 국민들이 6월에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한열은 6월 항쟁 과정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진 학생으로 그 결과였지 원인이 아닙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권 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으로 몇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가? 1번 약 200명, 2번 약 100명, 3번 약 1000명, 4번 약 500명.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자는 공식 집계 기준 약 500여 명이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엄군의 무차별적 발포와 폭력으로 많은 시민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의 시민들은 무장까지 하며 저항했으나 결국 제압되었고 이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국군의 참전 시점은 1번 1950년 6월, 2번 1951년 3월, 3번 1950년 10월, 4번 1950년 9월. 중국은 유엔군이 압록강에 가까워지자 1950년 10월 25일부터 자발적 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한반도에 대량의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엔군의 공세가 중단되고 전선이 교착 상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1951년 1월 서울이 다시 함락되는 등 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 전쟁이 더욱 길어졌고 결국 1953년 휴전협정으로 현재의 휴전 상태가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로 결정한 국제회담은 1번 테헤란 회담, 2번 얄타 회담, 3번 카이로 회담, 4번 포츠담 회담.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이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임시 행정 조치였으나 냉전 심화로 인해 결국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얄타 회담 1945년 2월에서는 소련의 대일 참전 조건 협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카이로 회담 1943년 11월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통치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중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대구로 천도했을 때 당시 국방력이 가장 위험했던 시기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1번 낙동강 전선, 2번 휴전선 설정, 3번 38선 붕괴, 4번 북진 통일.
1950년 7월 북한군의 빠른 남진으로 대한민국군이 낙동강 주변까지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유엔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낙동강 방어선이 한반도의 마지막 남은 영토였으므로 낙동강 전선이라 부릅니다. 만약 이 전선이 무너졌다면 한반도 전체가 북한의 수중에 들어갔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9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1968년 1월 북한군 대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1번 울진 삼척 무장공비, 2번 1월 21일 사건, 3번 청와대 기습 사건, 4번 여순 반란.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 300m 지점까지 침투한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대담한 테러 시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경비체계가 대폭 강화되었고 한반도 긴장이 급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1968년 10월는 같은 해 발생한 별개의 북한군 침투 사건이므로 혼동하면 안됩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정책에 따른 경제성장을 주도한 산업은 어느 것인가? 1번 광산개발과 자원채취, 2번 철강자동차 조선 등 중화학 공업, 3번 가볍게 하는 섬유의료산업, 4번 농업과 어업.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포스코, 철강,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조선 등을 성장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주로 경공업 수출로 외화를 벌었으나 1970년대부터 첨단 중화학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당시 이승만 정부의 국방력 상황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1번 충분한 군사력을 갖춘 상태, 2번 전쟁 준비가 부족했던 상태, 3번 군부 쿠데타로 혼란스러운 상태, 4번 매우 강력한 전력을 갖춘 상태. (6.25) 전쟁 직전 한국군은 약 9만 8천 명의 병력에 전차와 항공기가 거의 없는 약한 상태였던 반면 북한군은 약 13만 5천 명의 소련제 전차 150대 이상을 보유한 훨씬 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한반도 내 공산주의 세력 제거에 집중하면서 대북 군사력 확충을 소홀히 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방어선 밖으로 표시했기에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발생한 유신체제 종말의 사건은 1번 11.6 사건, 2번 서울의 봄, 3번 부마항쟁, 4번 광주민주화운동. (11.6)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서거한 사건으로 18년간 지속된 유신 독재 체제가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정치는 급변했으며 이듬해 5.17 쿠데타로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마항쟁 1979년 10월 16에서 18일은 같은 달 초에 일어난 부산과 마산의 민중항쟁으로 11.6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1970년 청계천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 항거한 사건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불거진 사회적 위제는 무엇인가? 1번 농민의 소작료 문제, 2번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 조건 개선, 3번 도시 빈민의 주택 문제, 4번 여성 참정권.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판자촌에서 일하던 22세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분신함으로써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태동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해져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노동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 통치하기로 결정한 국제회담은 어디서 열렸는가? 1번 얄타 회담, 2번 포츠담 회담, 3번 테헤란 회담, 4번 카이로 회담.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3국 순회가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으로 나누어 각각 통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분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츠담 회담은 같은 해 7월에 열렸지만 독일, 일본의 항복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한반도 분할은 얄타에서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한국 대표는 이 회담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968년 1월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서울을 침입하여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사건의 이름은 1번 김신조 사건, 2번 판문점 도끼살인 사건, 3번 울진삼 청무장공비 침투 사건, 4번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1968년 1월 31일) 북한의 특수부대원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이 서울로 침입하여 청와대 습격을 시도했다가 미군에 의해 저지되었으며 이를 김신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김신조는 전투 중 체포되어 1968년 12월에 북송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울진삼 청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는 강원도 동해안에서의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의 게릴라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향토예비군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던 선거는 1번 1952년 대통령 선거, 2번 1965년 대통령 선거, 3번 1960년 대통령 선거, 4번 1956년 대통령 선거. (1960년 3월 15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이 대규모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마산 시위를 거쳐 4.19 혁명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1952년 선거 당시는 한국전쟁 중이었고 1956년 선거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대규모 항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는 현대 한국사에서 국민항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는 계기가 된 협정은 1번 포츠담 선언, 2번 판문점 휴전협정, 3번 카이로 선언, 4번 얄타 회담 결정.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판문점 휴전협정으로 6.25 전쟁이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고 현재의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포츠담 선언과 얄타 회담은 2차 세계대전 종료 당시의 국제협정이며 카이로 선언은 일본 항복 등에 관한 선언으로 한반도 분단 자체는 고착화하지 않았습니다. 휴전협정은 협정일 뿐 평화협정이 아니므로 현재까지도 한반도는 법적으로 전쟁 중인 상태입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헌법체제의 이름은 1번 긴급조치, 2번 국가보안법, 3번 유신체제, 4번 삼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제4차 개헌을 선포하여 대통령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독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삼공화국은 박정희 정권이 1963년 5.16 이후 수립한 체제의 명칭이고 유신은 국가를 새로이 함이라는 뜻입니다. 유신체제 아래에서 긴급조치가 남발되었고 국가보안법은 그 이전부터 존재해온 법령입니다. 유신헌법은 현대 한국사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헌법으로 평가됩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직접적인 배경은 1번 학생 시위 진압 실패, 2번 박정희의 갑작스러운 암살, 3번 전두환의 비상계엄 선포, 4번 군부 내 권력 다툼. 전두환 신군부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후 전두환은 1980년 9월 정권을 공식화하고 1981년 3월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5.17도 치는 신군부의 권력 탈취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박정희 정권이 얻은 대일 청구권 자금의 규모는 대략 얼마인가? 1번 10억 달러, 2번 3억 달러, 3번 5억 달러, 4번 2억 달러.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시 일본이 제공하기로 한 경제협력 자금은 총 5억 달러였으나 이 중 3억 달러는 무상원조 형태의 청구권 자금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 달러는 차관, 빌려주는 돈 형태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 자금을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도시개발 등 국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경제성장의 밑바탕을 마련했습니다. 1954년 이승만 정부가 주장한 북진 통일을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헌법을 개정한 사건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1번 헌법 전면 개정, 2번 4.4.5임 논쟁, 3번 대통령 임기 제한 해제, 4번 초대통령 특임사항. (1954년) 이승만 정부는 4.4.5임, 즉 수학적 반올림 원칙을 헌법 해석에 적용하여 대통령의 임기 제한, 3선 금지 조항을 우회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승만은 4선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후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이 헌법 개정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 이후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느껴 한반도 주변 강대국 외교를 강화했던 시대의 정책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1번 한미동맹 재강화, 2번 유화 정책, 3번 외교 다원화 정책, 4번 대북 정책 전환. (197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베트남 철수와 대탕트, 미소 긴장 완화, 시대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일본, 소련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다층화하는 외교 다원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971년 한국 국무원이 수립한 민족화해통일위원회 개구도 이러한 맥락의 일부였습니다. 이는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한 미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휴전선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는 1번 국제연합군 사령부, 2번 한미연합사령부, 3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4번 중립국감시위원회. 휴전협정 체결 후 한국과 북한, 중국 측과 유엔군의 휴전 상황을 중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중립국감시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스위스와 스웨덴, 유엔군 지지국, 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진영 지지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는 1953년부터 설치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유일의 공동경비 지역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의 참전을 결정케 한 국제기구의 결의안 번호는 1번 유엔 결의안 111호, 2번 유엔 결의안 376호, 3번 유엔 결의안 195호, 4번 유엔 결의안 82호.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82호를 통해 북한의 남침을 국제평화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의 참전을 승인했습니다. 소련이 당시 안보리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소련이 참석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엔군 참전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시 냉전 구도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박정희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의 규모는 대략 얼마인가? 1번 3억 달러, 2번 5억 달러, 3번 10억 달러, 4번 15억 달러.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한국이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은 총 3억 달러, 무상 1억 달러, 차관 2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1,080억 원으로 한국의 1965년 연간 국방예산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자금은 포항제철, 서울지하철 1호선, 경부고속도로 등 한국 경제발전의 핵심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청구권 자금 사용 내역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체결 이후 휴전선을 감시하고 휴전협정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의 약자는 1번 UNFICYP, 2번 NNSC, 3번 UNCOK, 4번 UNISOM. 휴전협정 이후 설치된 국제기구는 중립국감시위원회로 영문 약자는 NNSC, 뉴트럴 네이션즈 슈퍼바이저리 커미션입니다. 이 위원회는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4개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휴전선 양측의 군사활동을 감시했습니다. 현재도 판문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불법 행동에 대한 보고를 통해 휴전협정 체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70년이 넘은 현재에도 공식적으로는 휴전 상태이며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이므로 기술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